여태까지 우리가 probability mass 펑션을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density 펑션입니다. 근데 뭐 그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그 mass 펑션은 셀 수 있는 숫자, 다시 말해 discrete variable을 가지고 하는 거고, density 펑션은 이제 continuous number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probability mass 펑션의 이 probability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죠. 그러니까 x 곱하기 px.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여기가 px니까 각 x에 해당하는 이 면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더하는 개념으로 지금 보면 이 식이 그렇게 되어 있죠. 리만 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보면은 이 컨티뉴어스 펑션도 사실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그 컨티뉴어스니까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는데 여기도 보면 fx 곱하기 dx죠. 근데 dx 여기는 이제 그 극한을 취해서 이제 아주 작은 형태니까. 근데 뭐 보면은 이 두 개의 식이 그 공통점이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단지 이걸 갖다가 그냥 px x로 쓰면 여기 x니까. 근데 여기는 이걸 인테그레이션 식으로 쓰면 fx dx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선생님, 각각의 그 선생님, 프로법을. 근데, 예,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근데, 그, 기대값이 뭐였죠? XPX가 기대값하고 달랐나? 비례값은 그냥 그, 쉽게 해서 우리. XPX 해갖고 시그마 하면, 그렇죠. 그 이게 기대값하고, 똑같은 거죠. 에버리지 평균 값이니까. 에버리지 평균 값이 그러니까 expected. XPX는 기대값 구하는 거인 거죠? 네네네. 음,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범위가 주어지면 이제 값은 달라지겠죠, 아마. 그 범위 내에서의 probability. 그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밸류를 찾는 게 그게 expected 밸류 아니었나? 맞습니까? 여창희 선생님?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 예, 시그마 쓰신 공식은 expected value가 맞아요, 요거. 예. 근데 요게 근데 오른쪽에 컨티뉴어스랑 연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거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이거 자료? 그 웹사이트에서 친구. 그냥 가져왔어요.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 개 비교를 해보려고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적분 표시를 보통은 요렇게는 잘 안 하는데 이게 누적 함수면은 이게 맞아요. 공식이. Cumulative P Distribution. 예, 컨티뉴어스 때 PX가 저기 뭐야? Cumulative Distributive 형식, Distributive 펑션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걸 다 더해가는 과정이니까 다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Cumulative Distributive 펑션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게 그 공식이 이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쓰지 않을 텐데 이거 제가 볼 때 그분이 이거 잘못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뭐 예, 예, 일단은 한번 예, 해서 네. 왜 이게 무슨 의미로 이 사람이 쓴지 모르겠어서 제가 근데 네. 제 기억으로는 이건 모르겠지만 저희 스튜어트 책에서는 이건 맞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제가 이야기 계속 해보고 예, 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근데 예. 하여튼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두 개가 비슷하다. 이게 단지 이제 그 probability mass 펑션이고, 왜냐하면 discrete 넘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고, 왜냐하면 그 continuous 넘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책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우리 교재. 예, 여기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PDF, probability density의 펑션은 뭐냐면, fx는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말이 되죠. 왜냐하면 그 fx가 그 x에 해당하는 그 확률이죠. 근데 확률이 0보다 작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fx 값은 0보다 커야 되죠. 그건 제가 볼 땐 디스크리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각의 이벤트가 일어나는. 근데, 그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 제 기억으로는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fx가 확률 밀도 함수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fx가 이거죠. 오른쪽에, 예, 네. 오른쪽에. 예, 음, 오른쪽에 그거는 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fx는. 그래서 확률은 그 정적분한 값이 확률이고, 음, 그러니까 이제 적분을 한 개 확률이고 fx 자체는 확률이 아닐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왼쪽에 그 확률 질량 함수는 그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인디비주얼하게 다 확률 값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그쵸. 주사위가, 왼쪽은 맞아요. 왼쪽은 그게 확률 질량 함수이기 때문에 음, 확률 질량 함수는 그 함수값 자체가 그 확률을 표시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예, 왼쪽 거는. 근데 음. 오른쪽 거는 그 함수값 그 그래프에 있는 그 함수값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 예. 어떤 무슨 말인지 구간,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fx는 이제 알겠. 확률은 아닌 거죠. 오른쪽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예, 예, 예. 정확하게 그건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야기하려면 여기 구간에서 여기 A라고 합시다. A에서 B까지의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뭐냐? 그걸 확률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구간 차원에서의 네네. 면적 그게 확률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가져왔던 이유는 두 개가 유사성을 이제 차이점도 있지만 이런 이 공식의 형태에 있어서 유사성도 있는 것 같아서 가져온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지금 이 PDF의 특징 이거 했고요. 그래서 fx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이너스에서 무한대까지 그걸 전체를 더하면 1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0에서 1 사이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면 이게 100% 일어날 확률이고 0이면 전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주사위도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그래서 6이 나올 확률까지 다 더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PI는 1이었잖아요. 이게 그 디스크리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거 전체를 더하면 이제 1이다. 100%. 근데 이제 보통 문제는 그러죠. 어떤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꼭 이런 형태일 필요는 없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체 그 면적이 1일 때 이 구간 A에서 B 구간에 해당하는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뭐냐 그런 식으로 먼저 그 문제 세팅이 주로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이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더하면 그 1이 된다. 다시 말해서 확률은 100%다. 전체를 더하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금 토마스 보어 선생님이 지적한 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A에서 A까지의 그 확률 밀도는 뭐냐? 그건 말이 성립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A 빼기 A 구간, A에서 A를 빼면 0이 나오잖아요. 항상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인터벌에 대해서만 그 프로버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A에서 B 구간에 해당하는 인터벌. 그 A에서 A까지는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probability discrete function. 왜냐하면 probability discrete function은 x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왔을 때 그거의 확률은 뭐냐? 2가 나올 때 확률은 뭐냐? 그런 식으로 점이 주어지잖아요. 여기서 이건 될 수 없고 따라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건 것 같은데 이건 다 같은 걸로 이제 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구간에서의 그 작분값을 구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A에서 B까지 이게 퉁어가 있건 없건 그 차이점은 없다. 전부 다 그냥 A에서 B까지 구간으로 간주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세팅하는 데는 이제 이게 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선생님, 근데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포함되든 안 되든 간에 다 똑같다고 하는 건가요? 예, 예. 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 네. 어, 근데 이게 신기하네요. 네. 보통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보통 우리가 그 인테그레이션이 뭐 이거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뭐 이래서 뭐 무한대로 해서 어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p 아 여기를 x라고 해야겠나? n이 이래서 뭐 하여튼 x의 n이라고 이렇게 친다면 여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값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 극한의 아니다. 인테그레이션 개념을 쓸 때는 우리가 극한을 사용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찝찝하긴 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예, 좀 뭐냐면 찜찜하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에도 그 확률을 구하면은 역시 그 정적분할 때 인테그랄 해서 A에서 B까지로 다 똑같이 한다는 거네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네, 예, 조금 찜찜하긴 한데 거의 그 경계선에는 확률은 거의 0이니까 그렇죠. 한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만 한다면 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이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뭐, 하여튼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거 뭐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 선생님, 제가 어제 그 발표한 걸 지금 듣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복습을 하다가. 죄송한데, 저를 위해서 페이지 노트 맨 위에서 맨 위로 한 번만 좀 음, 이동해 주시면, 이게 맨인가요? 예, 예.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 두 개 이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다. continuous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whos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is given by this.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 C 값을 이제 구하면 이게 8분의 3인가 나오거든요. 8분의 3이다. 그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2까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2까지 이 전체를 더하면 이게 1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100%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작분을 하면 1이 나온다. 그러면 이 C 값 구할 수 있겠죠. 문제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C 값 구하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C 값을 구하고 나면,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그 부분의 인터벌에 대해서, 아, 그 인터벌에 대해서 probability density, 그 확률을 구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upper limit는 2죠 지금. 이게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1보다 큰 건가, 여기를 구하라는 거겠죠, 이 면적을. 그래서 전체 100%에서 이 딱 절반을 자르면 이게 이제 그 원하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 probability가 되겠죠. 이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c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 c를 앞으로 빼고 0에서 2까지 4x 2x의 제곱에 dx 이 전체가 1이 된다는 지금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C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에 바로 그냥 2x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x 3성 여기가 제곱이 되겠다. 맞죠? 이 X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0, 2 이게 1이라는 거죠. 그러면 C에 2는 4, 2, 8 마이너스 2는 4, 2, 8이 16 여기는 마이너스 0, 0, 0이네요. 그러면 C에 3분의 24 마이너스 16 이게 1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8C는 1이니까 양변에다가 8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양변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C 값을 찾은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해당하는 이걸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x가 C 값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1보다 클 때 그 probability는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probability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다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C가 이게 1번 문제 푼 거고, C를 우리가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찾은 게 그러니까 인터벌 1에서 2까지니까 1에서 2까지고, 그 함수는 똑같고, 펑션은 똑같고, dx. 이 값이 여기에 그러니까 면적, 다시 말해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8분의 3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3승 2에서 1까지 이게 구간이죠. 그러면 이건 8분의 3의 2는 4이 8 마이너스 8이 16 이게 하나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값이겠죠.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8분의 3의 3분의 24 마이너스 16이 8인가요? 8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4는 8분의 3의 3분의 4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네요. 딱 정확하게 50%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1로 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하니까 그 probability 50% 0.5 딱 나오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 이게 조건희 교수님 말하는 어퍼 해프 플레인 뭐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퍼 웨퍼 그거랑 플레인이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어퍼 웨퍼 사실은 어퍼 하프프레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그게 들었는데, 어, 예,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사이니까 이 1 이하 음수되는 것들은 다 버려지는 거 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예, 그 그러니까 양수만 양수만 생각을 하니까 밑에 x, y가 0 이하 되는 것들은 다 버려지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y가 원래 0 이하로 되는 거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온 예, 선생이 보여줬듯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 예, 밀도 함수 자체가.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예. 그 probability가 네거티브가 나올 수는 없죠. probability는 항상 0에서 어떤 구간까지 예. 이 0보다 큰 점도 나오니까. 예. 그게 근데 어퍼 웨퍼 플레이는 제가 감사합니다. 컨텍스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문제거든요. 이것도 이제 개념으로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보고 전체 구간을 다 작분을 하면 그 1이 나올 거다.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간을 준 거죠. 그 구간 안에서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이 람다를 구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1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냥 어떻게 생겼을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저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는 하여튼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 좀 그래프가 이상하죠.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인가요? 예, 예.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 0.01 그러니까 100분의 1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걸 하니까 되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하라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컴퓨터지. 컴퓨터가 이제 그 고장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일단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겠죠. 그 어떤 처음에 그 범위를 전혀 주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 continuous random variable 함수, 그 density 펑션이 이렇게 됐다. 그 람다는 보니까 상수 내용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00분의 1 x dx는 1, 이걸 계산하면 일단 람다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람다를 구하면 a, b 이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0분의 1 x를, 그러니까 u substitution을 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0분의 1 dx는 du. 따라서 dx는 마이너스 100을 취해주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00 du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람다 마이너스 인트, 일단 그 정확하게 씁시다. u substitution.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의 u의 dx가 마이너스 100 du죠. du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00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00 람다에 그냥 바로 할게요. 이 u인데 u를 갖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00분의 1 x로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뭐다 마이너스, 이게 x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무한대까지네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조건을 줬죠.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부터 0까지 이걸 하면 이게 1이 될 거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 람다에 2에 마이너스 100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2의 영승이니까. 근데 100분의 무한대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걸 조금 다시 고쳤으면 2의 100분의 무한대 분의 1 마이너스 2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이 커지니까 이 전체는 0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0이 되니까 100 람다는 1이고 따라서 람다는 100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람다 값을 찾았고, 그럼 이제 람다를 여기다 적용을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인터벌을 줬죠. 그러니까 50시간에서 150시간 그 사이에서 컴퓨터가 고장날 확률은 뭐냐, 그거죠. 그러면 이거 문제를 람다는 100분의 1을 줬으니까 그대로 쓰면 100분의 1을 또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는 그 구간을 지정을 해야 되죠. 50에 150.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100분의 x dx. 이걸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다가 쓸게요. 이거 해놓은 거. 페이스트. 여기까지 한 문제 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100분의 1에 50에 150. 이건 x 값이죠. x는 50에서 150. 그 다음에 2에 이걸 u로 챘고 dx가 마이너스 100 du. 마이너스 100 du.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 u 바로 그냥 substitution 하겠습니다. 100분의 x에 50에 15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앞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거기 조금 바꾸면 2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계산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렇게 나오네요. 0.38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한번 계산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예, 38% 정도. 그러니까 컴퓨터를 100시간에서 150시간 썼을 때 고장날 확률이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똑같죠. 이것은 뭐냐면 퓨어된, 그러니까 100시간 이내에 안에 고장날 확률은 뭐냐면 여기 로어 바운드가 0이고 어퍼 바운드가 100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0에서 100. 그죠? 그러면, 내가 다 쓰죠. 0에서 100만 바꿔주면 이것은 마이너스 1에, 2에 10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0이니까 1, 이퀄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겠네요. 이것도 해볼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63%. 그러니까 100시간 안에 컴퓨터 고장날 확률은 63%.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고, 이게 세 번째 문제도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프로버빌리티 공식을 구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 구하는데, 나머지는 뭐더라?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확률을 구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프로버빌리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요게 지금 아까는 이렇게 봤었잖아요, 저희가. 예, 이것도 아니고 한참 확대해가지고 되게 작은 데에서만 예, 예.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서 거의 일직선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찍어보면은 0.01이고, 조금 옆에 가도 0.01이에요, 사실. 근데 한참 옆으로 가요. 한참 옆으로 가면은 여기 이만큼은 작아져 있어요. 0.0097? 0.0003이 줄은 거죠. 예. 한참 또 가면은 아주 조금 줄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아까 이게 저렇게 안 될 텐데 어디선가 올라가는 게 있을 텐데 분명히 그래서 엄청 이거를 축소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1000만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럼 이게 정규 여기는 거의 분포처럼 돼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자꾸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규 분포는 아니죠. 아니에요. 정규 분포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쭉 지수 작아지는 분포죠. 거지. 맞아, 맞아, 예, 맞아. 그러니까 예. 종 모양이 돼야지 정규 분포가 되는 그니까, 거고. 예, 예. 굉장히 아까- 일부분만 보고 문제를 일부분만 판단하는 보고 그런 게 있었네요. 그랬더라고요. 이게 쭉 작아지는 건데, 이게 그 일부분만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은 진짜 토끼였네. 엄청 커지는데 지금 여기서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진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근데 그리고 그런 여기 면에서 줄어든 데서는 진짜 거의 이렇게 음, 이쯤 되면 거의 0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여기는 이게 0, 0. 아까 그 오창인 선생님이 설명할 모델링 할 때 많이 쓰인다는 그거하고 조금 make sense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가 고장 날 확률이잖아요. 근데 뭐 그 probability 막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그리고 그 인터벌을 줬죠. 0 이상만 봐라. 0부터 무한대까지만 봐라.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를 더하면 1이 나온다는 그 세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안 보고. 그러니까 여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야지 1이 될 것 같은. 예, 예. 그렇죠. 여기서 진짜 거의 변함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프를 볼 때 축소도 해봐야 교수님 되는데. 말씀이 맞.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 축소를 해봤어야지 된다라는 네. 아, 이렇게 것은 돼 있는 거를. 엄청 축소를 해야지 됐었다라는.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차인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스님 아까 그 말씀이 맞다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저거 써요. 예. 예. 그래서